자, 미국 증시의 분위기를 생생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이항영의 월가이드, 오늘도 MTN 이항영 전문위원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미국 증시가 한 차례 쉬어갔어요. 크게 쉰 것도 아닌데 미국 증시 어떻게 보셨어요? 네, 맞습니다. 오늘이 미국 시장에서는 8월의 마지막 거래일이었지 않습니까? 우리보다 하루가 늦기 때문에요. 3대 지수가 모두 오늘 소폭 하락세를 일단 마감했습니다. 그렇지만 많이 떨어진 건 아닙니다. 나스닥은 플러스 마이너스 왔다 갔다 하다가 결국 0.04% 내려갔으니까 그냥 보합이라고 보셔도 되겠고요. 다우지수, S&P 500도 모두 0.1% 내외니까 큰 의미가 없는 하루가 되겠습니다. 러셀 2000만 오늘 그나마 소폭의 상승세를 이어갔고요. 상품 시장도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유가는 소폭 내렸지만 또 금 가격은 1,817달러로 1,800달러 위를 또 유지할 수 있었던 흐름이 되겠고요. 섹터별로 보면 부동산이나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그리고 필수 임의 소비재 등이 지금 올라가는 모습이었고요. 상대적으로 흔히 얘기해서 경기 민감 섹터 이런 것들은 오늘 또 좀 제법 또 쉬어가는 그런 흐름이 되겠습니다. 유가가 좀 오늘 하락한 모습이 눈에 띕니다. 유가가 다시 69달러 넘어서는 모습이었다가 다시 68달러 수준까지 왔습니다. 10년물 금리는 요즘 금리랑 은행주가 이렇게 같은 방향을 가지 않는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어떤 1.3% 위아래를 좀 반복적으로 지금 일주일째 계속 움직이는 등락을 이어가는 흐름이 되겠습니다. 특징주로 바로 말씀드리겠는데 오늘 사실 많이 떨어진 것들이 한 두서의 종목이 있습니다. 웰스파고입니다. 웰스파고는 이미 이게 3, 4년 전 얘기인데요. 금융에 스캔들이 있었습니다. 웰스파고가 영업에 관행에 따른 것들이 좀 걸린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몇 차례 제재를 받았는데 그 제재가 추가적으로 남아있다는 보도가 좀 나오면서요. 오늘 5% 이상 오늘 하락을 했고요. 어제도 말씀드렸고 앞선거대는 났지만 준비되고 오늘 제대로 떨어졌습니다. 16.7% 떨어져서 연중 최저까지 떨어졌습니다. 반면에 제가 지난주에도 한번 일부 IB에서 올해 말까지 좀 봐야 되는 주식으로 했던 주식 중에 하나가 예전에 아파치였는데 이게 APA 코퍼레이션으로 이름이 바뀌었거든요. 이 주식 오늘도 또다시 오늘 4% 이상 올랐습니다. 이 회사는 참고적으로 유전 개발하는 또 회사 중에 하나라고 보셔도 되겠고요. 요즘은 카드 회사 중에서 아메리칸 익스프레스가 상대적으로 강한데 오늘도 나름 반등을 먼저 좀 선도한 모습이 되겠습니다. 또 오늘 또 하나의 특징주는 이제 버진 갤럭틱이 되겠는데요. 제프리스 증권사에서 매수 의견을 내면서 목표 주가를 33달러를 오늘 발표했는데 흥미로운 조사를 했습니다. 과연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아시겠지만 지난번에 버진 갤럭틱이 시험 비행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리차드 브랜슨을 한번 타고 오고 사실 그때 분위기가 좋았지만 바로 이제 흔히 얘기해서 우리 말로 보면 유상증 잘했거든요. 그래서 주가가 재미없었던 기억을 하실 텐데요. 이제 아시는 게 있지만 티켓 가격도 이제 우리식으로 보면 이제 창가도 있고 안쪽도 있고 약간 다를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차이가 있을까 하지만 45만 달러부터 출발합니다. 이 가격이요. 그래서 예전에 25만 달러로 생각했는데 45만 달러부터 가격이 출발하는데요. 이게 다들 궁금하시잖아요. 사람 몇 명이나 타겠느냐. 그러니까요. 이 비싼 거 45만 달러면 우리 돈으로 5억 원이 넘거든요. 네, 5억 원이 넘죠. 그리고 이제 제대로 되면 후년인지 어찌든 모르겠지만 주 1회 정도 진행한다는 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언제까지 돈을 벌겠죠. 매출이 나오겠죠. 이익은 모르겠지만은요. 설문조사를 했는데 설문조사가 재밌습니다. 보통 지나가는 사람 저한테 물어보면 이유 저가 나중에 돈이 싸지면 타겠다 그러지만 지금 돈이 있어야 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최소한 순자산의 개념을 썼습니다. 그래서 재산도 있고 부채도 있는데 어떤 플러스 마이너스에서 순자산이 100만 달러 이상은 사람한테 물어본 겁니다. 그랬더니 아주 흥미로운 대답이 나왔는데요. 3분의 1 정도는 타겠다 그랬습니다. 관심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갖고 이제 계산해 보면 되는 거죠. 근데 45만 달러하고 또 그 사람들의 전체적으로 한 20% 정도는 관심이 있는데 어느 정도 돈을 쓰겠냐 그랬더니 자기 순자산에 5%간지 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1,000만 달러 있는 사람도 있고 1억 달러 있고 1조 달러 있는 자산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금액보다는 내 자산의 20% 정도, 5% 정도까지는 한번 쓰겠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의 자산이 예를 들어 1,000만 원이면 25만 원 쓰겠다는 거랑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정도라고 일단 계산하시면 되겠는데요. 그런 사람이 역으로 계산해 본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미국이나 전 세계 순자산이 이 정도 있는 사람을 딱 계산해 봤더니 지금 25만 명 정도가
지금 잠재 고객이라는 겁니다. 지금 $45만 네. 가격에. 그러면서 뭔가 이제 근거를 갖고 계산한 거죠. 그렇죠, 제가 그렇죠. 봤을 때는요. 나름 흥미로운 접근인데 어떤 목표 주가는 $33를 제시했다는 걸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버진 갤럭틱의 경우에는 뭐 $33의 목표 주가가 제시됐지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가는 뭐 장중 한때 11%까지 이 급등세를 보이기도 했었는데 참 막판에 뭐 나스닥 지수가 약간은 좀 밀리면서 이 버진 갤럭틱의 주가도 약 8% 정도에서 상승을 멈춘 채 마감이 됐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빅테크 기업들은 최근에도 좋은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서 빅테크 기업들은 지난밤 사이 어땠을까요? 네, 최근에 이었던 나스닥의 상승세, 사상체 효과를 이끌고 있는 것은 누가 아무래도 빅테크거든요. 그 중에서도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구글, 애플 이런 것들이죠. 페이스북 마찬가지인데 오늘 그 안에서 약간 엇갈리고 전체적으로 약간 소강 상태였습니다. 애플이 0.84%, 어저께 3%가 넘으면서 사상체 효과가 갔는데요. 오늘 약간 쉬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알파벳은 올해 들어서 상승률을 보면 최고 주식입니다. 지금 이 주식이요. 빅5 이런 것 중에서는요. 알파벳은 오늘도 소폭이나마 오늘도 사상체 효과를 갖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오늘 약간 좀 쉬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0.56% 내렸고요. 페이스북이 상당히 무서운 기세인데요. 오늘 사상체 효과를 갖다가 막판에 좀 차익 실현 나오면서 0.34%가 내렸고요. 또 하나 흥미로운 것이 이제 아마존과 테슬라인데요. 네. 아마존이 지난번에 실적 발표하면서 어닝 쇼크를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면서 이제 개파락했는데요. 개파락한 거에 얼추 보면 3분의 2 정도를 회복했습니다. 오늘도 나름 분전을 하고 있고요. 지난주 월요일부터는 소위 빅테크 이런 빅5 중에서 제일 많이 올라가는 모습입니다. 거의 하루도 안 빼놓고 지금 재검 반등하고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물론 월가 목표 주가는 상당히 높게 형성되어 있는 거 아실 텐데요. 여하튼 갭을 메꿀 수 있을지가 관점 포인트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테슬라는 그 정도는 아니지만 나름 지금 지난 5월, 6월부터 해서 저점은 차근차근 올리고 있거든요. 회복시키기 때문에 하여튼 테슬라도 관심주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난밤 사이에 있었던 여러 가지 특징주를 비롯해서 빅테크 기업들의 주가 움직임까지 한번 저희가 리뷰를 해봤습니다. 그 부동산 주식들이 최근에 되게 강하던데 이 부동산, 그러니까 미국 부동산 주식들은 좀 어떻게 의견을 보고 계세요? 네, 맞습니다. 이제 부동산 주식이 상당히 의외로 이제 꾸준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게 크게 어떤 변동성은 없죠. 그래서 거만하게 올라가고 있는데요. 부동산은 이제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도 우리나라 워낙 부동산 투자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해외 부동산도 관심 많고 사실 해외 부동산에 관련된 소위 어떤 사모펀드 이런 것들이 사회적 이슈가 많이 돼서 불미스러운 금융 쪽에 이슈가 됐던 것이 특히 작년에 한두 건의 큰 사회적 이슈가 됐던 거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근데 그게 보면 이제 어떤 부동산이 모르고 막 갔다가 이제 쉽게 얘기해서 사기성 거래가 있었던 거로 큰 사회적 무리를 일으켰는데요. 저는 쉽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해외 부동산 투자 직접 하는 거. 직접 하는 걸로. 아니, 왔다 갔다 자주 하시고 정말 물건을 확실히 아시면 되겠지만 모르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아이디어가 없거든요. 근데 다만 부동산 투자가 리츠는 상당히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에도 리츠 투자 많이 있지만 우리나라는 활성화가 안 돼 있고 이것도 사실 이게 그 정상적인 증권 거래소에서 하는 리츠보다는 바깥에서 리츠라고 이제 써 있고 투자하는 것들이 많이 있죠. 가끔 보면 지하철이나 이렇게 앞에 보면 무슨 해운대 제주도에 월 몇 % 수익 보장 리츠 투자 이런 거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그것도 리츠라고 할 수 있지만 그거는 상장된 게 아니기 때문에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가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리츠란 거가 상당히 뭐라 그럴까요? 좀 안전도나 이런 것에 대해서 이미지가 좋지 않습니다. 현실적으로 제가 쉽게 말씀드리면 저 자신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해외 미국 시장에서 리츠는 이미 리츠란 거가 대입된 게 60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해외 부동산에 관심 있고 물론 소액으로 하겠죠. 돈이 엄청 많으면 직접 사시면 되고 건물도 사시면 되고 그런 것들도 큰 자산 운용사 하는 것들이 있을 텐데 우리 보통 투자자 입장에서는 리츠가 합리적인 선택일 수 있다라고 좀 믿고 있습니다. 다만 리츠는 안에서도 한 10개 이상의 또 섹터가 나눕니다. 그래서 건물도 있고 상업용 건물도 있고 공장도 있고 주택도 있고 아파트도 있고 수많은 거가 있기 때문에 늘 부동산에 아마 기본일 겁니다. 교과서 보면 물건 분석을 잘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저희가 월가우즈에서 2번 정도 특집을 다뤄놨기 때문에 좀 더 자세히 보실 분은 한번 그걸 찾아보시면 돼요. 유튜브에서 월가우즈 검색하시면 2번을 제가 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왜 지금 리츠가 강한지만 먼저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작년에는 이제 전부 다 그 서로 소위 월세를 못 받는 경우가 워낙 많이 있었습니다. 네네. 현실적으로. 그리고 도심에 있건 상업용지건 간에 월세가 안 내고 상대한테 문을 닫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나라에서는 상당히 보상도 해줬지만 그 월세를 못 내고 있던 시내 아파트에 있던 사람들도 외국으로 나가면서 월세 우리 뭐라 그러나 공실이 많아졌던 네네. 겁니다. 공실 많고 휴업을 하니까 돈을 받을 재간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수익이 안 났는데 완만하게 회복되고 있습니다. 특히 거기에 가장 핵심적인 키워드가 하나가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도 이제 월세나 이런 걸 못 내면 그 명도인가요? 그 명도 소송인가 해갖고 내보내는 것들이 네네네. 있는데 이걸 이제 영어로 보면 이빅션이라는 말을 쓰는데 그래서 이빅션을 금지하는 규정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이제 이번에 뉴스 뭐 관심 있는 분 보셨을 텐데요. 그게 결국 연장하다 이번에 안 됐습니다. 지금 결론을요. 네. 그래서 지금 아쉽지만 많은 사람이 나가게 생겼어요. 네, 그래서 그것은 결국 돈을 받아내야 되는 거거든요. 네네. 그러면서 추세가 일부 도시 같은데 물론 전부는 아니죠. 일부 도시는 좀 빠르게 렌트비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10%가 아니라 30% 40% 올라간 지역들이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런 쪽은 분명히 리츠하는 기업들의 쉽게 해서 월세를 더 많이 받게 되니 아하. 나눠주는 돈이 더 많은 겁니다. 리츠란 건 아시다시피 90%를 주주한테 나눠주기 규정이거든요. 네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일 텐데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리츠를 지금 안전한 수요 투자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리츠가 올라가고 리츠가 사상체 효과를 가는 겁니다. 리츠는 몇 개가 있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것은 VNQ란 것이 가장 오래된 리츠를 전부 다루는 ETF입니다. 네네. 그러니까 VNQ란 게 있습니다. 이게 가장 제가 봤을 때 편한 투자가 될 것 네네. 같고요. 다음 이제 많은 분들이 아시는 거가 아메리칸 타워죠. 유명하죠. 아메리칸 타워는 통신 타워들 있지 않습니까? 네네. 우리나라에서도 건물 같은 거 통신 타워 해놓고 월세 받는 거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거를 하는 전 세계 엄청난 가장 큰 그런 타워만 관리하는 회사가 아메리칸 타워입니다. 이게 진짜 괜찮은 회사거든요. 네. 이것도 이제 이게 절대로 크게 움직이는 않지만 완만하게 올라가면서 오늘 현재 사상적 효과를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요즘 보면 대표 데이터 센터들이 많이 늘어나지 않습니까? 네네. 클라우드가 되면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데이터 센터들만 관리하는 리츠가 있습니다. 우리는 상암동이나 그 네이버나 카카오 있고 그쪽 우리는 강남에 많이 판교 쪽에 네네, 데이터 판교 센터 쪽, 네네. 그것들도 여기 에퀴닉스가 갖고 있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도 할 정도는 전 세계 가장 큰 거에 그거가 에퀴닉스라는 데이터 센터 리츠가 있습니다. 이런 것도 최고가 갖고 있는 거가 되겠고요. 요 다음 거는 제가 이 방송 동안 처음 소개하지만 월가우즈에서 한번 소개했던 건데 뉴욕을 비롯해서 전 미국의 주요 대도시의 도심에 아파트를 위주로 갖고 있는 겁니다. 네. 이것도 제가 보면 괜찮을 것 같아요. 이런 것들도 꾸준히 이제 올라가고 있고요. 에코티 레지덴셜인데 약간 오타가 났는데 레지덴셜이란 이런 것도 제가 보면 괜찮을 것 같아서 한번 소개해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부동산 시장의 부동산 관련주 리츠로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미국 증시가 이제 8월장이 모두 다 마감이 되면서 7개월 연속 상승세로 마감이 됐어요. 자, 이런 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그 7개 연속 상승이 뭐 엄청나게 많이 올라간 거죠. 그러니까 쉼 없이 올라간 건 분명히 팩트가 되겠습니다. 특히 최근 10개월만 보더라도 한 번 빼놓고는 또 계속 또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2017년 12월까지 10개월 연속 상승했던 걸 제외하고는 좀 연속 상승으로는 신기록을 계속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림 보시면 2.8%가 이번 달에 올라왔는데 그렇기 네. 때문에 좀 쉼없이 조정이 왔기 때문에 언제라도 주식시장은 좀 내려가더라도 전혀 이상한 그림은 분명히 아닐 거다라고 좀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 많이 들으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쉽게 해서 엄청나게 겁을 먹을 수밖에 없는 전략가나 그런 네. 이코노미스트들이 많이 있습니다. 현재 전 세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여러분 분들 많이 있고 그런 분들 의견 충분히 공감을 할 수 있겠습니다. 네네. 특히 오늘까지 해서 207일째 5% 이상 조정 없이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강한 상승세가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이제 시장에 대해서 목표 주가를 올리는 사람들도 나오고 뭐 여전히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도 있지만 UBS에서 이제 올해 목표 주가를 4,600으로 올리고요. 2020년에 목표 주가를 5,000까지 올려 처음으로 제시했는데요. 몇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아주 쉽게 얘기하면 이익의 증가세가 견고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경기 회복의 확산세가 뚜렷하다는 것인데요. 그럼 도대체 기업이익이 어느 정도 늘어났냐? 제가 뭐 200달러다 210달러 하더라도 감이 부족하거든요. 네네, 그렇죠. 팬데믹 이전보다 30%가 늘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우리나라 대부분의 어떤 자영업이나 어떤 비즈니스가 안 좋잖아요. 일부 제외하고는. 네. 그렇지만 미국의 S&P 500 기준은
30%나 이익이 더 늘어난 겁니다. 그래서 늘 말씀드린 많이 오른 것은 이익이 늘어났기 때문에 올라간다고 보셔야 되겠고요. 거기다가 이제 가구의 소득이 증가하고 여러 번 말씀드렸다시피 미국 사람들이 저축률이 최고로 가 있거든요. 물론 요즘 조금씩 소비가 늘어나고 있지만 이렇게 늘어나고 있으니까 더 약간 얘기하면 이게 가처분 소득이 늘어났다는 거거든요. 네네. 거기다가 이자는 떨어져 있으니 물론 다음에 올라가겠지만 그러니까 소비의 어떤 포텐이 커져 있다라는 거죠. 바로 이런 것들이 주가를 올라가는 것이 되겠고요. 거기다가 이제 또 하나는 코로나19가 언젠가는 끝날 거라는 기대감이죠. 네. 그리고 최근에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는데요. 백신의 접종을 맞겠다? 안 맞겠다는 사람이 맞겠다고 하는 사람. 물론 지금도 미국은 20%가 오늘 현재 통계도 안 맞겠다 그렇지만 네네. 그런 조금씩 늘어나고 있거든요. 맞겠다는 사람이.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UBS 같은 경우는 에너지나 금융주를 포함한 경기 민감주가 시장을 주도할 것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이제 S&P 500 지수의 경우에는 7개월 연속 상승을 했고요. 이게 7개월 연속 상승이라고 하니까 와, 많이 올랐구나 싶겠지만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10개월 가운데 한 달을 빼놓고 9달이 상승한 거기 때문에 진짜 이거는 뭐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굉장히 강력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하지만 이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미국 내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또 계속하게 늘어나고 있는 추세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렇게 늘어나는데 시장은 왜 이렇게 강한 거야? 좀 불안하다 이런 생각도 가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맞습니다. 이게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죠. 네네. 특히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우리나라도 여전히 2,000명 조금 안 됐다 네네. 늘어나고 있는데요. 미국도 이제 그래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누구나 다 보실 수 있는 겁니다. 어디나요? 코로나 확진자 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진자 수가 14일 평균을 보면 12%가 늘어났고요. 입원 환자도 22%, 사망자 수도 91%가 뭐 전체 숫자가 크진 않지만 네네. 분명히 늘어났는데요. 실제로 보면 이런에도 불구하고 펀드 스트레스 텀리 같은 경우에는 지난달에도 좋았다 그러고 이번 달에도 올 거라고는 얘기하고 있는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요. 이거가 좀 먼저 확산이 됐던 곳이죠. 네. 최소 9개 주는 꺾였다는 겁니다, 지금이. 그게 이제 그림으로 딱 보여주면 이해가 될 것 같은데요. 네, 다음 그림 한번 볼까요? 네, 이 그림이 그림이요. 약간 복잡하지만 네네. 자세히 보시면 이하여튼 꺾인 겁니다. 약간 하늘색으로 나는 건 작년 추이가 되겠고요. 네네. 지금 진한 게 올해 추이인데요. 최근에 그런 고점에서 꺾인 거가 캘리포니아, 네바다, 플로리다, 루지아나 그리고 뭐 메인, 로드아일랜드, 아이다호, 미조리까지가 딱 꺾인 그림이 나온다는 겁니다, 지금. 네. 그러니까 꺾였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 그래서 지난주 보면 이미 펀드 스트레스의 탐리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이게 이미 지나갔다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한 근거를 갖고 얘기한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될 것 같은데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9월은 분명히 좋지 않았습니다. 네네. 1928년의 통계를 보면 분명히 마이너스는 났지만 지금 하나 더 흥미로운 경우를 보면 이제 좋다고 그냥 굳이 얘기하는 사람 통계라고 이제 치부할 수도 있죠, 사실은. 네네. 그렇지만 1928년 이후에 소위 상반기에 13% 이상 올랐던 해에는 네. 거의 70% 확률로 오히려 9월도 괜찮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9월도 괜찮을 거라는 주장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올라갈지 떨어질지 모르고 말씀드렸다시피 언제라도 조정은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그런 시기적 특성은 분명히 있지만 네. 그렇다고 해서 갑자기 확 줄이거나 뭐 팔고 딴 걸 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다만 이거에 시사하는 점은 무리해서 어떤 베팅하거나 어떤 레버리지 크게 일으키면서 과도한 매매를 자제하시라 이런 것으로 여러분들은 해석하시는 것이 안전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아주 짧게만 지금 시간이 거의 다 됐네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MTN 이항현 전문위원과 함께 이항현의 월가이드 진행을 해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자, 저희 굿모닝 글로벌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출발 성공 투자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저희는 내일 같은 시간, 이 시간도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